자, 서울시가 예산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47조 2천억이네요. 네, 47조 1,905억 원의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TBS를 비롯해서 돌봄 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의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대거 삭감됐는데요. 돌봄 서비스 전담기관이죠. 이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지금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줄어든 68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저게 참. 이 47조 원에서 147억이 삭감이라면 이게 삭감이 아닙니다. 다 통과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TBS 깎은 것만 하더라도 TBS 깎은 것만 100억 아니 88억이고 네. 시립대 예산 깎은 것만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88억을 이미 다른 데서 깎았는데 그거 생각해놓고 140억 깎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지들 쓰고 싶은 예산은 그대로 다 유지하거나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짜 서민들 위한 것들을 많이 깎았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시의회장에서 지금 저기서 이렇게 의결을 해갖고 몰고 가고 있는 이유가 얘네가 지금 그 시의회까지 완전히 국짐당이 장악을 했잖아요. 네. 전체 112석 중에 76석을 국짐이 차지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이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문제는 이제 47조 예산안에 대한 것들을 저렇게 인정을 하면 국가가 줘야 된다는 상황인 건데 저거를 과연 국가가 다 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왜 천공이 오세훈 찍었잖아요. 그럼 주겠지. 예뻐하잖아요. 어. 예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그 뒷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서울시도 예산 횡포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자, 어느 부분에서 돈들을 깎고 있는지 주요 삭감된 예산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TBS 같은 경우는 88억 원 줄어들었고 돌봄 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원래 제출은 168억 원이었는데 100억 원이나 줄어들어서 68억 원만 반영이 사실 이건 됐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깎아버리면.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예산도 100억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이 반값 등록금이죠. 예, 반값이었죠.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제값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값이면 2배잖아요. 2배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 아니 사실은 반값 등록금 해서 사실 서울시립대가 입학 점수가 엄청 올랐거든요. 속은 거지. 입학하고 나니 오세훈이 네. 2배로 늘려버린 거잖아. 등록금을. 아이고 참. 이럴 줄 알고 찍었니? 이럴 줄 알고도 찍지 않았을까? 뭐. 아닌가? 당하고도 모를 거예요. 당하고도 당하면서도. 모를라나? 네. 하긴 뭐 지지율 올랐다고 하니까 막 무슨 뭐 노동 뭐 개혁 뭐 먹혔다 뭐 이런 기사가 그렇게 나더라고 나. 야, 그걸 그렇게 엮어서 내면 더 합법적으로 복지 예산 깎고 노동자들 탄압하고. 근데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지만 리얼미터에는 왜 지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지지하냐 안 하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왜는 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네. 지네 예산 안 깎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은 네. 5,688억을 깎아버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총 규모 12조 8,915억 원 대비 4.4%나 삭감한 건데요. 이거는 학교 전체를 좀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큰 예산이라서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뭐 냉동 찜질 교실을 걱정하게 되고 또 학부모들은 학습 준비물 독박을 걱정하게 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고, 예산안이 12조라고 해서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이 12조 중에 절반 이상은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교사 인건비와 뭐 각종 지불되는 인건비인 거고요. 나머지 비용, 그러니까 교육 진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안에서 5,600억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즉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의 4분의 1을 깎아버린 거예요. 결국 냉동 교실에서 교실에 주는 난방비나 그다음에 냉방비, 그다음에 각종 준비물 지원 같은 것들을 못 해주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죠. 또 거기다 교사 말고 이제 시간 강사 비용까지 다 삭감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육성회가 부활을 하는 거고요. 부모들이 돈 네, 내야죠. 부모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네, 돈 많은 집 어머니가 치맛바람 이렇게 갖고 우리 아들 학생회장 시켜주면 내가 이번에 냉방비 다 내줄게. 그렇게 뭐 되는 요런 류의 딜이 이제 뭐 공공연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 지역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한 해 한 명마다 85,000원, 그리고 2학년에서 6학년은 한 명마다 35,000원의 학습 준비물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거 다 이제 다시 집에서 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각자 집에서 내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학교에서 내기 때문에 단체로 구매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니까 저가로 가능했잖아요. 이제 개인이 사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 이제 차이 난다. 그럼 차액이 엄청 이게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개별로 사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는 뭐 좋은 걸 가져오고 누구는 안 좋은 그렇지. 걸 가져오고 그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렇지. 거예요. 누구는 물감이 크레파스가 18색인데 어떤 새끼는 50색 쓰는 거고 뭐 요런 차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학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육성회비라든지 지원금을 학교에서 안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한 특혜가 당연히 생기겠죠. 봉사활동 점수라든지 내지는 뭐 나중에 학생에 대한 학생의 활동을 통한 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또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맛바람 시대로 가는 거죠. 결국 투표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세금을 내는데 아니 세금을 더 내지. 지금 윤석열 정부 세금 더 늘어났으니까. 문제는 저는 사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학생이 없으니까. 에이, 이제 딸내미까지 끝났으니까 괜찮은데 요즘 학교 앞 풍경이 그 옛날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상점이 없어요. 상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구사가 아예 없습니다. 아, 그건 맞더라고요. 네, 왜냐면 예전부터 문구사가 있을 때는 학교에 이제 뭐 진부인물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 놓고 파는 게 문구사의 주된 매출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매출들을 이제 전부 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기 준비물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학교와 문방구가 사실상 분식점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이라고 하지만 불량식품 팔 수 없어요. 불량식품으로 불리지만 다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식품들 같은 것들을 내다 놓고 많이 팔았죠. 박근혜가 그걸 다시 불량식품이 4대 악이다 그래갖고 싹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구점 앞에 있는 상권, 학교 앞에 있는 상권들이 다 없어졌어요. 문구점 없어지고, 분식점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급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녔을 때랑 지금도 저희 그 방송국 옆에 보면 학교가 있는데 학교 분위기가 좀 안 나요. 저도 초등학교 앞으로 이사를 갔는데 학교를 삥 둘러가지고 네. 상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 들릴 데가 없어요. 바로 집으로 가는 거죠. 학원차 타고 바로 학원으로 학원차 타고 가다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준비물을 학부모로 준비해오라 그러면 그 문구를 사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네. 교보문고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이소 중앙시장을 가야 되나요? 인터넷 뒤져야지 뭐. 진짜 다이소를 가야 됩니까? 인터넷 쿠팡으로 주문해야 될까요? 정말 생각이 없는 행정을 이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당장에 애들 냉동교실이 어떡할 거야. 추워 죽겠는데. 덜덜덜 떨면서 공부하게 생겼네 아주 그냥. 근데 진짜 학교 입장에서도 자구책을 세워야지. 예산 안 준다 그래갖고 애들을 냉골에다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가르치고 여름에 막 찜통인데 에어컨이 있는데 전기료가 무서워서 없어서 못 된다. 이게 학교입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오세훈의 서울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돌리려고 하면 결국은 돈 많은 학부모가 와서 나 이거 내가 전기료 내줄 테니까 우리 아들 학생회장 시켜줘. 이런 딜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십시일반에서 전기료 낼 수 없잖아요. 선생님 돈이 어디 있다고.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깎나? 나는 그러니까 그 학교 기본 운영비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들어가는 기본 요금비를 깎으니까 이제는 그 급식 보조 분들 인건비라든지 청소하는 분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청소 도구, 밀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또는 화장지 같은 것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생들한테 학교 올 때 수건, 화장지 뭐 이런 것들 소모 비품들을 다 갖고 와라. 옛날 같이 돌아가는 거죠. 와. 그 기본 운영비가 7,557억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1,829억을 깎으면서 정지훈 국민의힘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교육 예산 삭감은 특정 집단에 경도된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어? 가난한 애들도 이제 돈 내라는 거죠. 네 돈으로 교육 받고 네 돈으로 학용품 사서 쓰라는 거죠. 애들 추워 죽겠는데 난방 트지 말고. 대신 이게 무슨 정상화야. 그 대신 우리 어디에 아들은 경도됐는데? 발 밑에다가 자가 발전 난로 놔주려는 모양이죠. 개인 난방기구들이 또 아니면 등장하겠네요. 학생 아니지. 그 돈 내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네. 난방이 되는 교실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더 황당한 거 이 기사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시의원이 막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하면서 냉난방비가 정치 쟁점 있는 예산이란 말이냐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이거는 환자지. 간결하네. 이거는 환자지. 이거는 환자지. 환자들이지. 이거 무슨 시의원들이야. 와. 냉난방비가 어떻게 정치 쟁점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학교 안에서 참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급식 받아 먹으면서 냉난방 빵빵하게 틀면서 선생님들 따로 전임교사 붙여서 따로 비싸게 대접받는 이른바 골든 클래스 반들이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밥만 따뜻하게. 그 밥만 따뜻하게. 돈 안 낸 애들은 집에서 도시락 사 먹고 급식도 형편없고 냉난방도 안 해주고 대단하다. 진짜. 학용품도 각자 개별 갖고 오게끔 하고 이거 성적도 다 깎아버리고. 알고 뽑은 거죠, 이거. 서울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들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는 그 교육 평준화를 비롯한 우리가 추구해 왔었던 교육 평준화 기획운동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죽자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챙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도 보니까 워킹맘은 준비물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뭐 애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두운 시절에 아이들 이렇게 준비물 챙겨서 보내는 그걸로 이제 우리 애들을 키웠는데요. 네. 그 신경 많이 쓰입니다. 매번 그 알림장 확인해야죠. 갖고 오면 거기 맞춰갖고 준비하고 체크해갖고 보내고 안 되면 또 선생님이 또 거기다 전화가 와요. 왜 안 해서 보냈냐고. 그래서 정말 애들 뒷수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학용품이나 이게 좀 헐게 보이면 애들이 길을 못 펴는 거야. 아, 그래, 그런 거 있더라. 차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왜 예전에 노스페이스 패딩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게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 애들끼리 뭔가를 안 하면, 안 입거나 안 쓰거나 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뭐 일제 샤프 펜이라든지 무슨 뭐 콤파스 같은 거 이런 것도 걔네들 주류 애들이 사는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옷도 아동복 블루독 이상 뭐 너무 구체적인가? 아니 그 정도 상표 이상을 안 입어서 보내면 벌써 애들끼리 눈치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학용품까지 또 차별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일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그걸 못 견뎌갖고 지금 상계동으로 그 이사를 왔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전부 다 이제 그 고만고만한 단지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학생들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튀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개중에도 튀려고 하는 애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소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 근데 그게 없는 학교를 가잖아요.
애들을 줄을 세우는데 40평형대 아파트 애들 출신 애들하고 이쪽 임대나 일반 주택에서 온 애들하고 줄을 다르게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그 입장을 보니까 와, 미쳤다. 얼마나 쪽팔리고 화나겠냐고.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이. 와. 와. 와, 이거 할 말이 없네, 진짜. 근데 오세훈을 찍은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기가 웃기는 거야. 찍고 부자가 얼마나 된다고, 몇 명 내 된다고. 아이를 고생시키고. 서울을. 예.